자, 반갑습니다. 돈이되는TV의 김민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요. 목요일날 컨텐츠 제작을 좀 못했습니다. 워낙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오늘은 이제 컨텐츠 제작을 좀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주들이 이제 봉쇄령 완화 이 부분 특히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표면적인 행태를 좀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튜브라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써왔죠.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이 코로나 걸린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을 체크하고 그랬는데 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었죠. 결국은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좀 가면서 결국은 토착병 감기화 좀 되면서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국면으로 좀 간 것 같고, 물론 코로나 걸리면 상당히 아픕니다만은 중국은 시진핑 치적 가리기 때문인지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제로 코로나로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대중교통에서도 이 중국은 PCR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공공기관 출입 금지 등등. 근데 결국은 시위 확산입니까? 짱점인입니까? 이 분이 좀 사망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천안문 사태를 그리는 계기가 됐는지 지금은 약간 완화된 조치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러면서 중국 관련된 주들이 좀 박차를 가하면서 가고 있고,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지노 면세, 피부미용 의료기기, 여행항공. 지난번 컨텐츠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좀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매매를 잘한다면 매매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투자를 좀 잘한다면 투자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또 조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금리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12월에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언급을 할 수 없는데 50pp가 기정사실한 것 같고 이 부분이 주가에 다 반영되었는데, 어제죠. 전일 미국에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에 아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되는 거죠. 시장을 계속적으로 흔드는 이 고위직들의 코멘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 대두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어떤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노선을 좀 정해 준다면 정말 편리하겠죠. 5%대 마감을 하겠다, 5.25에 마감을 하겠다, 5.5%에 마감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주면 좋을 텐데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판단하겠다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일 그게 가장 크게 많이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차트 모습인데 상당히 어제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장 초반에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야간 선물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고, 중국이 개발학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아랫꼬리를 길게 달하고 한때 양봉으로 전환까지 됐었는데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2차 전지나 주도주 쪽, 그리고 반도체, 또 자동차 신재생,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필드로,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괜찮았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다 좋지 않았고, 반도체는 SK하이닉스 52주 신저가를 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주도주 쪽에서 이제 투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오늘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모습을 보고 계신데 결국은 이 부분인 것 같죠. 주가 올라가고 2,500선에서 결국은 쌍봉 만들면서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네. 빠르게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내일은 2,400선이 좀 깨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가 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 시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투심을 완만하게 받아들이면 내일도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지 않다. 아직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구나.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두렵다. 이런 투심이 좀 내포된다면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이 좋지 않겠죠. 그러면 내일은 아마 하단 지지력 테스트 2,500선 내지는 2,350선 내지는 2,370선 요 라인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도주 쪽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 쪽에서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중국 관련된 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번외적으로 오늘 건자재 파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뭔가 좀 건질 것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 건자재 쪽에서 시멘트 쪽입니다. 시멘트가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성신양에 뭐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배당이 뭐 6% 올해 얼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4~5%는 하지 않을까. 뭐 시멘트 종목들이 밸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레미콘 종목 한 종목까지 더 끼자면 유진기업, 그다음 뭐 아세아 시멘트, 삼표 시멘트, 한일 시멘트까지. 시멘트를 왜 보냐면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업무 개시 명령으로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다 저가에서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이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도 1,2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20% 정도 반등. 자토공습이 더 거의 다 비슷하죠.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30% 가까이 반등. 아세아 시멘트도 기간 횡보하다가 8,700원에서 만원까지 반등. 유진기업도 마찬가지로 엠콘. 뭐 이 부분도 업무 개시 명령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성신양해가 폭은 제일 좋았습니다. 12,000원까지 뭐 올라가는 폭이었으니까 거의 약 40%, 40% 중반대. 이제 성신양에는 네옴시티 관련된 주로도 좀 묶여 있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시멘트 가격 인상이 10월 달부터 추진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었고 11월 달에 한 차례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마됐어요. 그런데 지금 1월 1일에 시멘트 가격 인상이 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직 시장에 노출이 크게 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이번 뭐 여러 가지 이제 화물차들이 운반이 안 되면서 굉장히 영업 손실이 크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서 시멘트 주가들 건자재 쪽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모멘텀을 타고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영업 손실은 둘째치고 모멘텀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부분, 또 영업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느냐? 가격 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밸류적인 측면으로 좀 봤을 때는 뭐 배당으로 봤을 때는 뭐 각각의 시멘트 종목에서 선택의 폭이 틀릴 수 있어요. 한일현대 시멘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아세아를 할 수도 있고 삼표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데 그래도 이왕수사 모멘텀이 많이 묻어 있는 게 이제 성신양해죠. 네옴시티하고 지금 시멘트 가격 인상까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부각이 되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책까지. 그러면 거의 다 한 번씩 지금 주가들이 한 번 1차 파동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2차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승폭은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더 반등세를 쓰지 않겠느냐. 이럴 때 지금 주도주 쪽에서 글로벌 시황을 좀 봤을 때 연준에서 최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뭐 주도주 쪽, 기술주 쪽에서는 반등이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 2~3일 정도 더 부침이 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등락 과정을 좀 되풀이한다고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이 테마단의 형성들이 많이 된단 말이죠. 뭐 중국 관련된 주들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틈새 공략을 좀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시 지수가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면 조정을 받고 반등세가 쓸 때는 중국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건자재 뭐 시멘트 종목들로 지수 견인차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분명 2차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쪽 신재생까지 원전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지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지수 조정폭이 또 2350선, 2370선 지지적 테스트를 거치는 마당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되었다 그러면 눌림목으로 들어갈 테고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단가 인상에 대한 모멘텀 부각이 된다면 단기 반등세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건자재 파트를 준비해봤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로 접근하시니까 어느 종목에 가장 메리트가 있느냐 부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관점보다는 좀 매매가 맞겠죠. 우리가 또 가격 인상 모멘텀이 부각되는데도 주가가
슈팅이라든지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물러날 줄도 알고 결국은 버팀목을 좀 가지려면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쪽을 확실히 고르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종목에도 지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틈새 공략 섹터 중에서 건자재 쪽 시멘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결국은 1월 1일 날 뭐 가격 인상이 미뤄지지 않고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업무 개시 명령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랐고 오늘도 시장 대비 시멘트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주가 반등 요소를 한 번 더 쓰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늘 유튜브 콘텐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뭐 시황 설명이라든지 매매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늘 잊지 마시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니죠,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은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